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저는 의학 드라마를 좋아하는 것만큼 의사 선생님이 쓰신 책들도 좋아하나 봐요. 뭐랄까, 삶의 희로애락을 가장 최전선에서 만나고 기록하는 의사라는 직업군의 특성 때문이 아닐까 해요. 어쩌다 정신과 의사라는 책을 쓰신 김지용 선생님은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이시고요.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은 뇌부자들이라는 팟캐스트로 아마 친숙하실 것 같아요. 팟캐스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송에 출연하시면서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죠. 응급실에서 근무하시는 남궁인 선생님이 추천사에서 정신과 진료실은 응급실만큼이나 치열하고 절박한 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 정말로 그렇구나 하고 깨닫게 돼요. 김지용 선생님은 의사로서 세부 전공을 정할 때 배우는 수업마다 재미가 없어서 난감하셨대요. 그러다가 정신과 수업을 듣게 되셨는데요. 의학이라는 학문 안에 이렇게 다른 세상이 있다니 하고 놀라셨어요. 객관식 세계에서 주관식 나라를 만난 느낌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정신과 의사는 마치 과학자 사이의 마법사 같다고나 할까요? 심리적인 이유로 눈이 멀고 다리가 마비되는 증상이 있고 그걸 상담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고 하십니다. 질병이 아닌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인생을 들여다보는 일, 그런 일이라면 평생 할 수 있을 것 같았다고 해요. 가끔 자신이 가진 우울감이나 정신질환에 대해서 고백하고 쓴 다른 책들이나 투병기와는 달리 이 책은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정신질환을 대하는, 환자를 대하는 입장에서 쓰신 책이라서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어떻게 인턴과 레지던트를 거쳐서 의사가 되는지 그 힘든 과정이 정말 눈물나게 그려져 있고요. 또 어떻게 약물로 정신질환을 다스릴 수 있는지, 또 가족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이야기를 공유하면서도 결코 사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는 환자와 치료자와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도 공감하면서 읽었어요. 김지용 선생님은 치료 과정에서, 상담 과정에서 생긴 에피소드를 여러 들려주시는데요. 우리 모두 보편적으로 공감할 만한 내용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과와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들, 편견들 있죠. 정신과 의사에 대한 오해, 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오해도 있고요. 이 책을 통해서 미처 생각지 못했던 오해와 편견을 벗어내는 그런 시간 가져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려요. 어쩌다 정신과 의사, 김지용 지음, 심심. 무의식과 반복 강박. 저는 뭔가 고민거리나 예민한 문제가 생기면 꿈을 잘 꾸는 편이거든요. 보통 무의식의 발로가 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무의식과 반복 강박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어요. 무의식은 언제나 주인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고 해요. 자신이 속해 있는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죠. 문제는 의식과 상의하지 않고 무의식이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작용하는 경우에 생깁니다. 이런 예시를 드셨어요. 반복해서 나쁜 사람을 만나게 되는 연애 패턴. 아침 드라마나 소설 속에서도 흔히 나오는 패턴이죠. 알코올 중독인 남편에게 시달리다가 겨우 이혼했는데 다시 만난 사람도 알고 보니 술 문제가 있더라. 사실은 그의 아버지 또한 알코올 문제가 있었더라.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시다 보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자주 있다고 해요. 계속 바람둥이만 만나게 되는 사람이나 반복해서 데이트 폭력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 이때 발견되는 심리가 반복 강박이라고 합니다. 반복 강박은 프로이트가 처음 제안한 심리인데요.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상황을 반복하고자 하는 그런 강박적인 충동이라고 합니다. 신기하죠? 왜 다시는 마주하기 싫은 상처를 스스로 반복하게 될까요? 알고 보면 굉장히 흔한 심리라고 해요. 예를 들면 트라우마가 있는 어린이들이 미술 치료를 할 때 자신에게 상처를 준 그런 장면을 계속 그린다거나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사고를 경험한 사람이 꿈에서 계속해서 그 상황을 마주한다거나 너무 끔찍했던 기억인데 머릿속에 계속 남아서 시시때때로 그 장면이 떠올라서 괴로울 때가 있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상처는 무작정 덮는다고 지워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덮어놓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무의식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을 도모하는데요. 놀랍게도 반복 강박은 과거의 상처를 해결하려는 용감한 무의식의 정면 돌파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무의식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무의식의 독단적인 판단에 이끌려가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계속해서 나에게 상처를 주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무의식을 들여다보려고 노력하고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꾸준히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파악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정신과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김지용 선생님은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다고 하셨어요. 상담 시간에 찾아와서 자신의 약한 부분을 눈 감지 않고 마주하는 일은 굉장히 강하고 용감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신과를 찾아서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은 마음이 약하거나 의지가 약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약점과 아픔을 더 파고드는 그런 힘든 상담 과정을 거치면서 더 강한 사람이 되어가는 중이라고 하셨어요. 스스로를 더 단단하고 가치 있게 만드는 과정인 거죠. 결국에는 사람. 또 인상적으로 읽었던 부분은 세 번째 파트입니다. 결국에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정성스럽게 담으셨어요. 진료실을 찾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계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혹은 친구 때문에, 동료 때문에 힘들어 하다가 사람 자체의 환멸을 느끼고 관계를 끊는 경우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사람에게서 답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분명히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연결이 끊어지고 약해질 때 사람은 우울해지고 불안해지죠. 세상은 믿을 만한 곳이 못 된다고, 살 필요가 없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죽음을 떠올리기도 하고 누군가는 실행에 옮기기도 해요. 김지용 선생님은 직업의 특성상 마지막 순간에 삶을 선택하신 분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생사의 경계선에서 다시 삶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분명한 호전을 보인다고 해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꼽으셨는데 첫 번째로는 자신을 살린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깨달음, 살고 싶다는 마음이 실은 더 컸다는 깨달음이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이 타인과 꽤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 아무도 없는 것 같았지만 자신을 걱정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실질적인 경험입니다. 그걸 경험한 후에는 세상이 조금 더 살만한 곳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물론 모든 대인 관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완벽한 관계는 없으니까요. 처음부터 완벽하지 못한 것은 당연하고 끝까지 완벽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완벽하지 않아도 서로에게 드린 시간이, 그 시간에서 느낀 희로애락의 감정이 이 관계를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혹시 큰 상처를 입고 앞으로 나아가기가 두려우신 분들이 계시다면 결국에는 사람이다라는 이 명제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어요. 상처를 준 것도 사람이지만 회복 역시 사람을 통해야 가능하고 더 이상 쉽게 상처받지 않도록 단단해지는 것 역시 사람과의 관계에서 얻는 힘을 통해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고통에서 너무 오랫동안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 고통을 견뎌낸 과거의 나를 한번 안아주세요. 이제는 스스로에게 행복을 허락할 시간입니다. 정신과에 대한 오해. 책을 읽고 참 안타까웠던 건 정신질환에 대한 공포나 편견이 너무 심각해서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현대의학은 대규모의 연구를 통해서 정신질환에 대한 다양한 객관적인 요인들을 밝혀냈고, 발병한 이후에 조속히 대처를 하고 적당한 약물 치료를 통하면 예후가 좋아질 수 있다고 해요. 요즘에는 암도 초기에 발견해서 바로 치료를 하면 완치가 가능하잖아요. 뇌의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조현병 발병 이후에 치료를 시작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보면 WHO에서는 12주 안에 치료를 권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발병을 하고 치료를 받기까지 보통 56주가 걸린다고 합니다. 발병한 지 1년이 지난 뒤에야 병원을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게다가 이렇게 뒤늦게 병원에 찾아왔지만 찾아온 환자들 중에 52%는 계속해서 정기적인 치료를 이어가지 못한다고 해요. 자신의 병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보호자가 병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겠죠. 또 치료를 시작하더라도 정신과 병원이나 약물에 대한 과도한 걱정, 공포심 때문에 약을 중간에 끊는 경우가 많고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질리도록 많다고 하십니다. 심한 우울감, 공황 발작, 강박, 무기력, 이런 증상들은 뇌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증상들이고 이런 이상을 보완하는 정신과 약물이 효과를 내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사람마다 동일한 용량의 약제가 탁월하게 들을 때도 있고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면서 의사 선생님이 약물의 종류와 양을 조절하시는 거죠. 물론 어떤 약이든 그렇듯이 정신과 약에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암제에 여러 부작용이 있어도 100% 성공률이 아니더라도 항암 치료의 효과를 기대하면서 약을 쓰죠. 정신과 치료의 경우 치료가 늦어질수록 재발 횟수가 많을수록 약물에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 혹시나 누군가 정신과 약을 먹는다고 하면 주위에서 말리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정신질환은 운동을 하면 낫는 병도 아니고 의지가 약해서 걸리는 병도 아니에요. 의지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니까 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김지용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의지로 혈압과 혈당을 낮출 수 있고 내 의지로 부러진 뼈를 붙게 하시는 분들만 우울증이 의지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라고요. 전 국민의 4명 중 1명이 평생 한 번 정도는 정신질환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 제때 치료를 받으면 나을 수 있는 병을 숨기고 자책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의식이 조금씩 변화했으면 좋겠어요. 보플리 여러분 모두 마음 평온한 연휴 보내시고요. 성장하는 날들 되시길 바라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